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로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자녀랑 그런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흔치 않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부모로서 내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만 고민하고 뭐 때론 그게 정말 고민도 되는 거죠. 고민도 되고 많이 생각하시지만 실제 내 아이랑 그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가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가 거부하는 걸 떠나서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하고 뭐 초등학생인 자녀하고 어떤 그렇게 진지한, 물론 뭐 나름 부모랑 그 자녀로서 서로 간엔 진지한 얘기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 때 가진 꿈을 평생 실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제 절친인 프랑스 친구 동생이 생각나네요. 제 친구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철도 기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로 철도 기관사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을 때까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도 뭐 당연히 그 꿈을 계속 유지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그 기관사가 되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실제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 자녀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꿈은 제 아이만 하더라도 바뀌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뭐 붕어빵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붕어빵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 돼야겠다. 아이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는 진로는 그런 어렸을 때 그냥 이런 진로는 아닌 거라는 걸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아이랑 그런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정답은 없죠. 어떤 친구들은 대학생이 돼서도 전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성인이 된 나이조차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성인 자녀들을 또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도 아니고, 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뭐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늘 교육을 이야기하는 제가 또 이야기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food for thought이라고 하죠.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또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엔 늘 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입니다. 누구도 진심이겠지만 저도 진심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내 아이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닥 그게 어느 정도 쭉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저랑 교육관이 좀 달라서 그렇게 그걸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뭐 학교 이름까지 정한 건 아니지만 내 아이는 이런 교육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이한테 기대하지 않았던 거, 이거는 저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랑 와이프랑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좋아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있을 수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제 아이가 그렇게 막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 뭐 학자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 있을 때. 아빠는 네가 만약에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된다면 너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라질 수도 있어. 만약에 너가 어떤 뭐 인류학자나
고고학자가 돼서 어떤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된다면 아빠는 즐거운 마음으로 너가 원한다면, 물론 그때는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요. 어린 시절이니까,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아빠는 그렇게 가서 너랑 같이 그런 생활들을 할 수 있어. 이렇게는 그냥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곤충에도 관심이 많고, 저는 아이한테도 말하지만 만약에 영어권 국가 같은 데서 태어나고 그랬다면 저는 곤충학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학자라고 제가 제 자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게 가장 저한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 아이랑 좀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게 2년 전 정확히 이맘때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캐나다에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 나이로 하면 중3 이맘때니까요. 하지만 이제 캐나다는 학제가 좀 다르죠. 어쨌든 저는 제 아이한테 아빠가 그래도 처음으로, 그 전에는 저는 아이한테 뭐 공부하라고 말하는 아빠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좀 책은 많이 읽으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독서의 중요성은 강조하는 아빠였지만 뭐 아이한테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경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제 와이프한테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세계 그 명문대라고 하죠. 뭐 100위권 정도 그래도 명문대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100위권 대학. 그런 대학은 그냥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갈 수 있어. 물론 뭐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죠. 세계 100위권 대학들을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저는 그런 다양한 루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 100위권 대학, 전공에 따라 말씀드린 대로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 대학의 타이틀이 그 대학의 졸업장이 목표라면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해외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 다양한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냥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인서울 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저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뭐 캐나다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그냥 아빠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서도 아주 특별히 그렇게 막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 길들이 워낙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그 와이프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설계해 놓은 대로 가면 그냥 그런 대학은 갈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 능력이죠. 뭐 전공이나 이런 거 본인 능력이죠. 하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제 아이가 그래도 중학교 뭐 2학년 때 잠깐 봤지만 성적을 떠나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뭐 부모가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와이프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제 아이도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노력이면 내가 생각한 거 훨씬 아빠가 계획한 훨씬 이상의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는걸? 이런 희망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년 전 이맘때 아이에게 아빠가 생각한 로드맵을 한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아이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제가 진짜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파워포인트 놓고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아이에게 진지하게 로드맵을 그리고 딱 설계해서 한번 그렇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전 이맘때입니다. 근데 그때 저랑 와이프랑 좀 간과한 게 저랑 와이프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문과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제 아이도 자연스럽게 그냥 저희가 암묵적으로 아이는 문과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로드맵을 제공한 게 이렇게 해서 캐나다의 로스쿨로 도전하자. 아니면 한국의 로스쿨로 도전하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아이는 로스쿨이 자기의 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빠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그 전까지는 속마음에 뭐 우리 수의사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에 있어서 아이가 흥미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뭐 싫다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과학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수학도 그렇고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아이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나중에 안 거지만 아이는 이과 성향이 더 강한 아이더라고요. 물론 말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이런 뭐 문과 성향이 그런 능력이 좋으면 이과로 갔을 때 더 돋보이는 그런 능력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학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과학자는 뭐 우리나라 공대생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뭐 컴퓨터 전공자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보단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공대는 편입할 때도 쉽게 말해서 토익 점수도 문과 계열보다는 훨씬 더 낮잖아요. 근데 뭐 영어 잘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공계 계열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림을 잘 그리면 그게 뭔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벗어났지만 오히려 제 아이가 이과 성향의 아이라는 거를 아이랑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난 게 의대예요. 물론 아이도 처음부터 그래도 수의사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수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동물에 관심 많고 수의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반신반의하다가 지금은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대도 아빠인 제가 권한 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땐 에이 뭐야 다 자기가 권했네. 그게 뭐야 아이랑 얘기한 거 맞아? 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그냥 짧게 간단하게 의사를 권해서 아이도 이제 의대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뚝딱 뭐 급 나와라 뚝딱 야 너 의사 되라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에 불협화음도 많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겠다고 의대를 안 가겠다고 그런 불협화음이 아니고요. 의대라는 것도 뭐 해외 의대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계십니다. 초이스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주요 국가만 해도 정말 많게 잡으면 수십 곳입니다. 수십여 개국. 그 의대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랑 또 그 과정에서 공부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의 의대 입시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아빠로서 또 아빠이면서 또 저는 전문가니까 그런 조언들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빠가 엄마가 하래니까 하고 그냥 그런 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100%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저랑 와이프 아이 간에 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불협화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 진통이라고 하죠. 그런 진통을 다 겪고 지금 그래도 이제 하나의 목표를 잡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결과 나온 다음에 얘기해. 뭐 의대 갔어? 뭐 의사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아이한테도 말합니다. 아이의 목표가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부모로서. 지금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고 심지어 뭐 20대, 30대, 40대 저 50대에도
새로운 커리어를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뀔 수 있다는 전제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저는 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꼭 뭐 서울대 간 사람만이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중간에 가는, 과정을 가는 사람이 주는 조언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거를 되게 폄하하고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제가 그거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정보의 가치를 제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랑 한번 진지하게, 그래도 적어도 저도 그 부모님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자녀가 중학교 고학년이라면 꿈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히 아이랑 그런 진지한 대화들을 시도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견도 잘 경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게 정말 말뿐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뭐 의사 될 거야. 근데 난 노력은 안 하는데? 내가 딱 봐도, 부모가 봐도 노력은 안 하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말장난입니다. 제가 아이한테 가장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말로는 뭐 다 되죠. 뭐 안 되겠습니까? 재벌도 되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뭐 말로만 뭐 저는 뭐 엄청 성공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아니 말로만,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뭐 그래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만, 적어도 중고등학생 때라면 말도 중요하지만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액션도 부모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과연 내 아이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꿈이 있다면 부모로서 그거를 맞춰줄 수 있는, 보조해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부모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은 솔직히 플러스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액션이 뒷받침되고 실천이 뒷받침되고 너무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골목골목까지 내가 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무 계획이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디테일한 단계는 여러 가지, 그 단계에서 어떤 꿈을 준비하다 보면 입시가 나오고 어떤 뭐 시험도 봐야 되고요. 자격도 갖춰야 되고요. 라이센스도 갖춰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디테일한 과정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거를 준비하면 그 정도의 내공이 또 생기는 거고요. 처음에 아이랑 진로를 얘기할 때는 큰 그림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제시해 주면서 아이가 그 환경에서 잘 따라올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어떤 확실한 목표를 가진 아이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난 뭐가 될 거야. 나는 뭐 어떤 분야의 뭐 과학자가 될 거야.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야. 아이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게 부모님으로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 예체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걸 갈 수 있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뭐 단지 게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물론 프로게이머 중에 엄청 유명한 분들도 있고 엄청 성공한 그런 명예와 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게 핑계라는 거. 그냥 뭐를 자꾸만 하고 싶어서, 그거를 하고 싶어서, 휴대폰 자꾸만 만지고 싶어서 난 뭐가 될 거예요. 그런 거 부모로서 눈 감아주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입니다. 자, 어쨌든
뭔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